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현재 한참 시끄러운 문제이고 군생활 28년을 바친 한 군인이 적법한 수사와 법집행을 문제 삼아 군 경력과 인생을 한방에 부정당하게 생긴 상황에 처해 있는 해병대 박종원 대령의 일 처리와 대통령실, 국방부, 해군, 해병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반성할 일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해병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편에서 다루었듯이 군대 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유튜브 성격상 맞지도 않고 주제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주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료만 수백 페이지를 자료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가 있거나 무거우면 많이들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문제의식에 대한 전달력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많이 보도된 자료에서 언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과 이번 사태로 우리가 반성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대령은 해군 사관홍보생 90기로 95년에 임관을 했으며 육군으로 따지면 헌병, 즉 군사경찰 출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직책은 해병대 병과장으로 해병대 군사경찰 중에 가장 높은 직책으로 이분은 더 이상 진급할 것도 없는 분입니다. 저는 행정학교 교육 중 해군 사관 후보생 87기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군에서 육군으로 위탁교육을 과정별로 1명에서 3명 정도 보낸다고 합니다. 나름 해병대에서는 엄청 희귀하고 가기 힘든 병과가 헌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려대학원에서 석박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박 대령은 고 최수근 상병 수사 결과 보고 문제로 집단 항명 수괴로 처음 기소를 당했고 지금은 항명죄로 변경되어 기소가 된 상태죠. 집단 항명 수괴죄는 1968년도에 육군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유일하며 그 외에는 전두환 미 12.12 군사반란 참여자 재판에서 적용된 사례 외에는 여태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는 죄명입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의 지휘체계는 이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전시 지휘체계는 이와 좀 다르게 해병대는 한미연합사의 구성군사령부로 들어가지만은 평시에는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란 단순 체계로 움직입니다. 정부 조직법상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보좌기관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국방부 장관의 보좌기관입니다. 한참 문제가 되는 안보실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문제에 끼면 월권이고 불법인 상황이죠. 군사법원법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성취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요. 군사법원 228조 수사가 부분에 보면은 군검사 또는 군사경찰관이 제 사항에 촉탁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부대 훈령에도 사망사고 처리 절차는 실체적 진실규명 및 유가족의 의혹불식,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 및 유가족의 불신 해소 대책 강구, 관련 법규 허용 범위 내에서 유가족 요구 사항을 최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다고 봐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이고 전화로 상황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은 수사단장은 외압으로 느끼고 해병대 사령관도 VIP 지시라는 의사를 피력한 걸 봐서는 수사단장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충분히 느낍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아왔습니다. 좀 알아봐달라. 잘 부탁한다. 그래, 고생해. 대부분 이런 전화입니다. 상급자 상대가 이렇게 전화하면은 고지고대로 하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군, 국방부 고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도 당사자가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이면은 차관급 실세이고 국방법무관리관은 변호사 개방직이 1급입니다. 국방부 실장급인 법무관리관은 장군으로 따지면 소장급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전화하면은 업무에 압박감이 없겠습니까? 이런 압박감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정치질을 잘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대생활 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박 대령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직급을 이용해서 불법을 조정하고 박 대령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박 대령이라는 분 정말 해병대 장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해병대 사령관과 많은 것을 오픈하고 상의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쪽팔리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고 일사단장하게 요구한 것을 보면은 사령관도 박 대령과 같이 어지간히 사회생활을 못하는 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당한 것입니다.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장관, 안보실 2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감찰실장, 정말 개 쌍놈들이죠. 안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VIP 신기만 경험하는 병신들입니다. 저는 더 심한 욕도 엄청 잘하는데 유튜브 채널 또한 공적인 것은 못 돼도 여럿이 보는 구독자와 시청자가 많아서 더 이상 심한 욕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려면은 근사하게 논리 개발이라도 하든지 누가 들어도 병신 같은 소리만 하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은 상관이 잘못하거나 옳지 못한 지시를 하면은 상관을 설득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의견 개진도 못할 놈들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해도 잘못되거나 무리한 지시면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도 잘못되거나 무리한 지시면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설득해야 할 지휘관이라는 놈들이 지들끼리 카톡이나 하고 고민하는 놈들이 무슨 지휘관이라고 합니까? 군인 사병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시각입니다.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예, 국회의원이 한 정확한 워딩입니다. 육사 37기 수도군단장 합참작전참모본부장을 지낸 삼성장군 출신의 워딩입니다. 합참작전참모본부장을 현재 대통령 경호실장인 분에게 물려주신 분이죠. 이 좋은 자리에 있던 분들을 두 분 다 사성장군이 못 되셨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권 탓이라고 하던데 국회의원은 중대장 시절에 경호실장은 사단전 시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시죠? 본인들은 잘 알 겁니다. 경호실장님 구사단 작전보좌관 소령 시절 TOC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더니 대가리 4시간 넘게 박으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때 내게 던진 F킬러 궤적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점심도 못 먹고 대가리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점심 드시고 이빨 쑤시며 들어오면서 내가 그대로 대가리 받고 있으니까 미안해 하시는 걸로 저는 그때 용서했습니다. 그때 그러셨죠. 사관학교 출신이 그래도 되냐고. 당신은요? 예, 군대가 그렇습니다. 대충 시키는 일 잘하고 안 대들고 의견도 없고 무조건 복종하는 원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의견 내면 말 많다고 새로운 의견 신박한 의견 내면은 민간인이냐고 욕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뒷구녕으로는 별의별 불법적인 짓은 다 하죠. 그런 놈들은 존나 부지런합니다.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할 텐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급도 잘합니다. 대다수의 정치 친화적인 군인들이 이 무리에 속합니다. 장군 달고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친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정치죠. 이런 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사진 속의 인물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안상수 예전 창원시장 삼성장군 출신의 국회의원 보온병 사건이죠. 연평도 사건 이후 방문한 곳에서 보온병을 포탈이라고 한 분들입니다. 예, 이거는 155mm, 이거는 105mm입니다. 황진아 국회의원 포병여단장 출신 포병병과입니다. 제가 군단 인사장교 시절에 포병여단장이었습니다. 최진실 동생 최진영이가 근무하고 있었죠. 예, 잘 알죠. 하나의 출신으로 잘 나가고 12.12에도 참여하시고 그때는 포병이 삼성장군 다는 일이 없던 시대인데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군대가 이래요. 육사에 잘 있던 광복고 출신 흉상도 없앤다고 했죠. 그러다 여러 군데서 반발이 생기니까 한 발 물러나서 홍범도 장군만 꼭 찍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빨치산이니 공산당이니 하면서요. 빨치산은 파르티잔이라는 불어에서 유래된 말로 게릴라 민병대라는 뜻입니다. 국방부나 육사에서 몰랐겠습니까? 국방부에는 군사편찬연구소가 있고 육사에는 역사 교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냥 속내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왜 이승만이 국보가 되고 백선엽이 육사의 뿌리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게 돼야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종합 선물 세트인 박정희 기념비는 왜 그냥 서 있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하죠? 만주 군관학교 출신에 일제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독립군 잡으러 다니는 간도 특설대 출신에 국계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 군 담당 최고 직책에 있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대통령 출신이라 괜찮은 건가요? 어떤 역사학자이자 기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카시즘 논리 그것은 최후의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답니다. 일제시대에 전부 친일파로 투쟁하던 매국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유일한 논리는 반공이랍니다. 일본에 부역했던 놈들이 결국 반공의 논리로 반대파를 때려잡는 방법이죠. 홍범도 장군은 김재진처럼 육군 무관학교 출신도 아닌 장교도 아닙니다. 직위가 농부입니다. 농부. 이범섭처럼 이성계의 직속 후손도 아니고 온갖 육군 강무학교에 들어간 장교 출신도 아닙니다. 이혜영님처럼 위세 높던 양반 직계 후손도 아니고 당시 네덜란 부잣집 출신도 아닙니다. 지청천처럼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도 아닙니다. 백선엽처럼 만주국 봉천군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일본군 장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일본군에게 처도 고문당하다 돌아가시고 아들도 독립군 활동으로 잃은 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 입국할 때 적었던 입국 카드라고 합니다. 직업은 의병, 직위는 농사,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없소,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승만의 입국 카드에는 국적이 자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어그로로 양평 고속도로도 묻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묻히고 수해 피해 책임도 묻히고 잼버리 책임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런 걸 노리고 순진한 군인들을 써먹는 거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 인적 사항입니다. 초대 참모총장부터 21대 1979년까지 참모총장 출신들입니다.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1979년까지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권 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초기의 7.1 부역자들을 전부 처단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는 순간이죠. 김옥일 장군 같은 부류들이 주류가 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산국이고 베트남, 중국도 공산국가이며 많은 나라가 공산당,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하고 절교하자는 얘기인가요? 우크라이나는 왜 가셨는데요? 어느 정권도 군인을 군인으로 안 보고 진보는 쿠데타 할까봐 말 잘 듣는 장교만 진급시키고 보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장군만 중용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군생활 중에 외국물 먹은 놈, 좋은 직책에 있던 놈, 그런 놈만 우선적으로 진급시키고 선호하다 보니까 일반 출신은 외국 보수 교육도 좋은 자리도 못 가니 진급에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육사 출신은 잘하냐? 하는지 보십시오. 저게 정상인지. 지들이 실흥무관학교가 뿌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운을 취소하니 흉상을 없앤다니 하는 놈들이 무슨 대한민국 대표 군사 교육기관이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도 무슨 일이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병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교 교육체계도 일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병, 부사관을 거쳐서 장교로 임관을 하거나 영국처럼 양성 교육을 짧게 만들어서 사관 후보생 과정으로 통일해서 단기 복무 양성 인원을 많이 양성하고 희망에 따라 장기를 해주면 됩니다. 육사, 삼사, 학군, 학사, OCS 통합 양성해야 이런 병폐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박대령처럼 우직하게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카르텔 이야기죠. 군대 내 카르텔 형성은 육사, 공사, 회사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하나회, 알짜회 일반 출신 장교가 있나요? 진짜 좋은 알짜 보직은 육사 출신이 차지하고 일반 출신들은 보직이 없어서 부군단장, 부사단장, 부연대장, 부대대장 그런 자리만 전전합니다. 예전에는 전역 대기자가 하던 자리입니다. 진짜 야전에서 고생하고 박박기는 지휘관 출신은 진급도 못하고 위탁교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그런 것이라도 알아봐야지 전방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일이죠. 진짜 전투 경험과 야전에서 고생하는 지휘관을 인정해줘야 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군대 카르텔 못 깹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육사, 공사, 회사 반대를 못했죠. 이런 카르텔 못 깨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또 쿠데타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강직한 군인은 항상 박대령처럼 모가지 내놓고 일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자리와 진급에 여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군대 내에서 실력 발휘가 됩니다. 그놈의 보직과 진급 때문에 눈치 보고 불합리한 지시에 의견 개진도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잘못되면은 하급자나 실무자가 독박 쓰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이번 사건 진행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저지르라는 노력이면은 최수근 상병은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과실로 인한 고귀한 생명이 죽었는데 고위 인사들의 언행은 참으로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사병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도 되는 소모품.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고위 장교의 신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병도 군인이고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라는 직책은 휘장도 있고 지휘관의 책무가 부대관리 훈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사실 등 과오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이게 지휘감독의 책임입니다. 지휘관은 이하 지휘관의 부대 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의 지휘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고유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지휘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 지랄이면은 진짜 전쟁 나면 얼마나 더 개판일지 뻔합니다. 예. 그래서 군인의 의무를 생각해 봅니다.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국군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는 정직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차관님,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국가안보실장님, 그러셨습니까? 군인이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명령 발령권자의 의무도 있고 복종의 의무도 있고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차관 포함 고위 장성급 장교들 기본법이나 훈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령을 응원합니다. 이런 분이 많이 나오고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직원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많이 나와야 군대는 변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 물러나면 안 됩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합법적이며 올바른 길이고 대한민국 국군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네가 뭔데 떠드냐 하실 분도 있습니다. 예, 해병대를 내세우는 유튜버 그 어떤 인간도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네, 장군 출신 유튜버도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떠드는 겁니다. 이런 영상 만든다고 민주당 출신의 빨갱이네 반말로 댓글 나시는 분들은 그냥 찌우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 한나라당 당원 출신입니다. 누가 제발 가입해달라고 아는 사람이 사정해서 써주고 얼마 있다 탈당했습니다. 현재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금 빌며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